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설범용 과장입니다. 최근 IT 업계를 중심으로 임금 인상률이 과거 어느 해보다 높아진 상황인데요. 높아진 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과연 우리 경제에도 이로운 소식이기만 할까요? 임금이 오르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오늘 보코노미 시간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화 조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이종화 조사역입니다. 요즘 물가가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을 정말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장님, 최근에 임금도 그만큼 많이 올랐다면서요?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명목임금도 2021년 중 4.6%가 상승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7에서 19년 중에 4.0% 수준이었는데 이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와 임금이 빠르게 최근에 오르면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물가 상승과 함께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2차 효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2차 효과 가능성, 즉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의 관계는 조금 더 나중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 조사님, 지난해 임금 인상률이 4.6%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임금이 오른데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요? 일단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임금 총액은 상용직이 94.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 정액급여가 81.7%, 초과급여 5.3%, 특별급여가 12.9%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지난해 임금 상승률 4.6%를 항목별로 분해해 봤더니 정액급여의 기여도는 2.6%로 팬데믹 이전 수준인 3.6%보다는 낮지만 지난해 상반기 2.3%에서 하반기 2.8%포인트로 후반부로 갈수록 기여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 중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일부 비대면 업종의 영향으로 특별급여의 기여도도 1.6%포인트로 팬데믹 이전 2017에서 19년 중 평균보다 0.2%포인트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조사님, 그런데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해 주신 결과 정액급여의 기여도가 커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의미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급이란 통상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그리고 특별급여를 합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중 정액급여는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 등으로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영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편입니다. 반면 특별급여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임금 인상 소급분, 학자금 등을 말하는데요. 특별급여가 변동하더라도 그에 따른 지속성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액급여 기여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임금 상승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목별로 분해한 결과 정액급여의 기여도가 커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산업별로 분해해 봤을 때는 어땠나요? 산업별 임금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해 본 결과 산업별 특이 요인의 기여도가 예년보다 높았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공통 요인의 영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공통 요인이란 전 산업이 공유하는 노동시장 슬랙, 임금 관련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특정 산업에 국한된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특이 요인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공통 요인의 기여도는 2021년 중 4.0%포인트로 팬데믹 이전 평균치인 4.3%포인트보다 다소 낮으나 노동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에는 2.88%포인트였는데 4분기에는 4.77%포인트까지 높아졌거든요. 제가 보니까 특이 요인도 기여도가 최근에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특이 요인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에는 어떤 산업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임금 상승에는
산업별 특이 요인의 기여도가 예년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기여도가 0.6%포인트로 팬데믹 이전인 2017년에서 19년 중 평균인 마이너스 0.4%포인트를 상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신 특이 요인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전자부품업 등이었는데요. 특이 요인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임금 상승률도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조사님, 그렇다면 최근에 임금 상승은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말씀하신 부분은 임금 상승률이 예년보다 높아진 산업의 비중을 나타낸 확산지수, 디퓨전 인덱스를 통해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높은 임금 상승세가 여러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임금 상승률 확산지수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팬데믹의 영향인지 확산지수가 2020년도에는 20% 정도로 눈에 띄게 확 떨어졌었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수준이 크게 낮았던 임금 상승률 확산지수가 2021년에 42.4%였는데요. 팬데믹 이전에 비해는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보시면 지난해 2, 4분기 이후 이 확산지수가 상당폭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세의 기조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양극단인 임금 상승률 상위 8%와 하위 8% 산업을 제외한 평균 임금 상승률, 영어로는 트림드 민 임금 상승률도 살펴보았는데요. 2021년 중 3.3%로 아직 팬데믹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지난해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확산지수로 보나 트림드 민 임금 상승률로 보나 지금의 임금 상승세가 여러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 인상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조사님, 그렇다면 임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변수들이 또 변화하게 되면 임금 상승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임금과 관련된 주요 변수로는 이직률, 빈일자리율, 실업률 갭, 기대 인플레이션 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이직률, 빈일자리율,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실업률 갭이 낮을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직률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임금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직률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임금이 1%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분석에 포함된 것들 이외에도 고용률이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과 같은 임금 관련해서 다른 지표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지표들을 봤을 때는 어땠었나요? 네, 마찬가지로 대다수 고용 지표들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노동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고용률,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비롯해 근로시간 등 대다수 지표가 팬데믹 이전 추세를 회복하였고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향후 방역대책 완화와 더불어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노동시장 내 주요 여건을 보더라도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서 임금이 올랐고 또 임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물가와 임금 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조사님,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임금 상승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분석하셨잖아요.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임금 상승률은 4분기 이후부터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세가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임금을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가 지표를 근원 인플레이션율이나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바꿔서 분석을 하여도 동일하게 4분기 이후부터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4분기 이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4분기에 시차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임금 협상 관행이나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1년 정도의 시차를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니 제품 가격을 올릴지 말지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임금 상승이 다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임금이 오르면서 추가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을 임금발 물가 상승, 웨이지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서는 임금 상승은 외식을 제외한 개인 서비스 물가에만 6분기 이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임금 상승이 CPI에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가가 임금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변수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2010년 산업연관표 기준 산업연관 분석에 따르면 1% 임금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0.3%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비용 상승의 일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 상승에 대해 다양한 방면에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님, 그런데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 상승 압력이 코로나 이후 낮아졌다가 최근 들어 점차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높은 시기에 노동 비용이 더욱 쉽게 물가로 전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높은 물가 상승세와 고용 회복이 지속될 경우 올해 하반기 이후 임금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임금 상승이 다시 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제 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화 조사님,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BOK 이슈노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